저는 그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개취랑은 그 망했어. 소주 한잔 하고 계세요. 어차피 망했어. 그렇다고 뭐 인싸론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소개할 자기소개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컨텐츠를 전 세계의 글로벌 시장으로 배급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 LYD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LYD는 Live Your Dream의 약자인데요. Live Your Dream은 제 좌우명으로 평생 마음속에만 두고 있는 일들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현실에서 실현해보자.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업계에 들어간 거는 일본에서 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뉴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임원을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분이 최근에 루퍼트 머덕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에도 위성방송을 하기로 했다.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 괜찮을 것 같다. 어린 마음에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뉴스 코퍼레이션의 아시아 사업을 주관하던 100% 자회사인 홍콩 스타TV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한국 위성 방송을 론칭하는 회사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 그 홍콩 스타TV를 입사하게 돼요. 홍콩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미디어에 입문하게 된 계기고요. 한국의 최초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채널을 론칭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한국 지사장을 맡게 돼갖고 그 이후로 한국에서 뭐 폭스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 방송 사업을 많이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본 사업도 맡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뉴스 코퍼레이션의 미디어 사업이 폭스라는 브랜드로 통폐합이 돼서 홍콩 본사의 그 컨텐츠 부문 대표로 발탁이 돼서 홍콩에서 10년 정도 전 아시아의 컨텐츠 총괄을 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대표도 겸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북아시아 대표 중국 컨텐츠 담당을 하다가 2016년에 제 꿈을 한번 펼쳐보자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저는 꿈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꿈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근데 그게 진짠가? 이게 너무 소박한데? 근데 진정으로 위대한 건 소박한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작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예전부터 과정이 이끄는 삶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금방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정을 좀 하게 된 게 아닌가. 내가 보니까 아시아 컨텐츠들은 제작은 너무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배급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후진적이고 아날로그 위주고 너무 떨어져 있냐. 이렇게 잘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왜 할리우드 스튜디오 같이 배급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 수 없고 그런 계약서를 쓸 수 없고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없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혁하고 혁신해서 그게 뭐 큰 어떤 결과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우리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80이 되더라도 내가 잘리거나 그런 거 없이 내 동료들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우리 이제 뭐 그만하자 문 닫자 그러면 다 폐업하고 그냥 관두고 뭐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그런 기업이 아닌 한 명이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사회에서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컨텐츠에 하고 싶은데 처음에 길을 좀 잘못 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컨텐츠 전문가들을 배출해보자 그런 어떤 미션을 갖고 도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CFO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미디어 사람들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소통 능력 중요하고 fun, 흥행 같은 거죠. 남한테 흥행을 강요하는데 하는 일 자체는 재미가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세 번째는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썬데이 나이트 심텀이라 그러는데 일요일날 저녁 오후 한 4시부터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월요일날이 생각나고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그게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컨텐츠적으로는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희한테 제일 성공했던 컨텐츠는 워킹 데드
워킹 데드를 저희가 직접 투자한 컨텐츠였는데 엄청나게 성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제일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마스터스를 계약을 하게 됐는데 7년인가 아시아 전체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어거스타 조지아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 그건 엄청난 영예거든요. 골퍼의 드림이죠. 참관이 아니라 거기서 직접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골프를 안 쳤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얼굴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왜? 골프를 내가 그때 안 친다는 자체를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 발목이 좀 무슨 허리가 디스크야?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아예 안 칩니다 그랬더니 바로 고개를 돌리시면서 한 말이 우리 사인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사인이 끝난 상태라서 취소는 할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고 좋은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제안이 왔을 때 주제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큰 명분을 위해서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명작, 클래식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고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머리도 크고 책을 좀 멀리 하다가 제가 그 30대 초반에 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적은데 어떤 식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치바라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장르나 어떤 종목, 어떤 분야라도 거기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만 읽게 되면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도 내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간 관계, 자기 개발, 특히 리더십에 대한 적어도 한 1000권 정도, 거의 일주일에 3권씩, 많이 읽을 땐 하루에 1권씩 목적형,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는 인생을 사는 법이라든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철학적인 부분, 아니면은 문학, 소설, 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젊었을 때는 좀 목적성을 가지고 읽었다면 지금은 좀 더 제너럴하게. 네,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디오북을 많이 하고요. 집중하고 있을 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되게 흡수력이 좋다. 완전한 독서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약간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놔도 조용한 곳에서 읽는 종이책의 그 파워는 예나 지금이나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모멘 오브 임팩트에 나와서 소개를 할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무엇일까?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시대에 좀 맞지 않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래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고 위트 있고 별로 어렵지 않게 집대성되어 있다. 안 되는 일들을 풀리게 하고 막혀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걸 처음 읽으셨어요? 그것도 어쩌다가 이 책을 읽게 되셨는지도. 처음에 어떤 경영을 맡게 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유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흘러서 이제 사람의 머리 위에서 상대방을 갖고 노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좀 약간 거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갖고 놀라는 책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변하라는 책이었고,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 변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많이 변화를 일으킨 책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매지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많이 가나 싶은데, 저는 제가 최근에 1, 2년 동안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웠냐 그럼 저는 제 개한테 제일 많이 배웁니다. 걔는 심플해요.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만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
밥 먹고 산책하고 배변하고 잠자고 주인 만나고 그런 단순한 것들에 감사함을 갖고 만족하고 심플하게 산다는 거.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올라간 사람 보면 참 힘들어해요.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개처럼 살고 싶다. 새롭게 도전한 사람,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사방에 배울 점은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논쟁을 하지 말라는 자체는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닐까.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나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남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옳다. 그리고 내가 틀렸어도 남이 너가 틀렸어라고 지적해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나도 내가 틀렸네. 근데 다만 거기서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요새는. 저는 여태까지 한쪽에서 안 싸우는데 싸움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지지도 않아요. 누가 싸움을 먼저 걸었는데 상대방이 안 싸워서 비겼다 그러면 저는 싸움 건 사람이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갖자.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노력했는데 안 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뭐 분할 수도 있고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번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노력을 거스르는 어떤 그런 범주 안에 있는 일들은 그냥 렛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저자의 목적은 남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제일 안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나를 바꾸는 내용이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만족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실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사람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안 친다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체면을 차릴 수 있게 고쳐주면 훨씬 더 효과가 많다는 거를 약간 슬램덩크의 안 감독님 같은 스타일로 변한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회사 대 회사로 소송을 하고 어려움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발부된 문제가 아니었는데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이 책을 우연하게 집에서 요새 안 읽어봤네 하면서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느낀 바가 있어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뭐 전략도 마련하고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빵 서주시면서 그날 그 문제가 해결이 바로 되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몇 달을 싸웠던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갖고 그분은 또 지금 여전히 제가 열심히 모시고 있는 업계 큰 선배님이시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분노나 이런 것들이 비난과 지적과 합쳐지면 그거는 뭐 효과가 전혀 없는 거는 공포도 효과가 없진 않아요. 제가 평생 살면서 경쟁을 했을 때 공포로 리딩하는 팀한테 져본 적이 많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갖고는 오래는 못 가요. 감정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금 사회는 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뭐 매년 보고 5년 후는 보질 않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그 1년, 2년에는 그 승부가 그렇게 나면은 훨씬 더 실적이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스타일의 지적보다는 인내와 참으면서 솔선수범하면서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서우화의 그 에피소드는 태양이랑 바람이 내기해갖고 보다 더 ROI가 높은 투자는 없다. 얘가 나한테 아부하네. 뭘 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실력에 비해 승진을 많이 하는 걸로 정말 유명했는데